종합검사를 해봤어.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몸은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분들의 원인이 바로 건강하시죠? 우리 메아리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다니느냐. 그 에너지의 원천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고백하자면 피곤해 죽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서점을 갔는데 피로세포라는 책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피로세포 때문에 내가 혹시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뒤에 띠지에 보니까 병이 없어도 피곤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사실 당신은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하고 밀려오면서 나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동환 의사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더라고요. 저 이분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갑자기 이동환 선생님이 이 책을 지으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 메아리들 위해서 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그 주제 피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질병보다 무서운 피로세포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피로세포가 뭐예요? 그런 세포가 있어요? 피로세포라는 걸 딱 명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으신 말인가요? 아니,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함께 이렇게 논해서 지은 말인데 사실 뭐 의학적인 텀은 아니에요. 피로세포가. 예, 책 제목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몸 속에서 모든 각 기관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줘야 피로하지 않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세포들, 그런 세포들 자꾸 많아지면 피로해지는 거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피로세포가 많아지면은 뭐 질병을 이제 부를 수 있고 뭐 암까지도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결국에 가서는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질병까지는 가기 전 단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종합검사를 해봤어. 네.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몸은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 얘기네요. 병은 특별히 없거든요. 진짜 너무 기력이 없는 거예요. 한의원 가서 맥을 짚어보니까 이 맥이 안 잡힐 정도로 소위 말하는 이제 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질병도 아니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과거에 제가 현대의학만 공부했을 때는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편히 쉬어라. 잘 먹어라. 요분들의 원인이 바로 세포의 기능이 약해진 거다. 세포 기능이 약해진 거는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검사 이상이 안 나오다. 뭐 이렇게 병명도 없고 나오는 게 없는 거구나. 그래서 세포 기능이 떨어진 거를 네.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이 있어요. 그 의학이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Functional Medicine이라고 얘기하는데 18년 전 기능의학을 그 당시에는 진짜 한국에는 기능의학 공부하는 의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기능의학 학회가 있었고 의사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근데 다행히도 국내에서 기능의학 연구회가 만들어졌고 몇몇의 그 선구자 같은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능의학 1세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깨달은 거죠. 현대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진단하고 치료해 나가면 예방도 되고, 그래서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피로세포예요. 책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피곤하지 않은데 피곤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곤한 일을 안 해도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분들은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어요. 그럼 만성 피로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게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세포 기능이 정말 떨어져 갖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 근데 어떤 분들은 나 맨날 피곤해 하는데 이렇게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피곤하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휴가를 내서 하루 이틀 푹 쉬고 나면 피로가 풀리더라, 회복이 된다 하는 분은 세포 기능이 그래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현대의학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기능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 그러니까 회복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세포 기능이 약해져서. 왜 그런 거예요, 그 만성 피로? 그게 바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안 돌아간다든가, 영양소가 들어와서 당분 같은 게 에너지를 바뀌어가지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인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식은 먹는데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그리고 자꾸 피곤해. 살은 찌면서 피곤해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다고 질병으로 진단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영양소 치료를 하죠. 그 세포하고 호르몬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호르몬도 세포 기능의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 호르몬이 이제 세포로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 기능이 약해지면 네. 그러면 또 세포 기능이 망가지기. 그러면 이제 뭐 잘 먹고 잘 자는데 계속 피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본다면 그 기능의학적으로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만성피로 클리닉으로 진료를 그래도 한 17년 정도 했어요. 하면서 제가 보면 일단 가장 많은 경우가 장 건강 관련이 많아요. 장의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좋은 영양소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세포에서는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저희가 장에 대한 거를 먼저 좀 건강하게 만드는 거를 첫 번째로 많이 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포에서 에너지 공장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굉장히 열심히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장 건강도 나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공장도 자꾸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요, 스트레스가. 그럼 스트레스가 주범이네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주범일 수 있어요. 만성 피로를 잘 해결하려면 세포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스트레스 관리도 잘 돼야 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 영양소도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장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만성 피로 퇴치를 위해서 뭘 먹어야 되나요? 저는 일단은 장 기능에 좋은 음식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유산균 아닌가요? 유산균을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김치가 엄청나게 좋은 유산균이에요. 뭐 아니면 영양제도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그와 함께 장에 좋은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드시면 돼요. 식이섬유. 대표적인 식이섬유 뭐가 있을까요? 채소들, 뭐 과일들 다 좋고요. 사실 우리나라 한식 식단은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잘 챙겨 드시면서 장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을 잘 돌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피곤할 때 마그네슘 먹으라고 하던데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마그네슘이 언제 떨어지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 몸에서 다 이렇게 떨어져요. 굴에 많다 그러는데 굴. 굴이 아니고 다시마입니다. 이제부터 육수는 항상 다시마를 쓰시면 멸치를 주로 썼는데 다시마를 꼭 넣어야 되겠네요. 멸치와 다시마를 한꺼번에 같이 하셔갖고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장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마그네슘 풍부한 다시마 많이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세포막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영양소가 있으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우리가 오메가3 그러면 혈관, 혈행 건강만 생각하시는데 오메가3가 뇌에도 좋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또 염증도 관리하고 세포막을 좋게 해주니까 세포 기능도 좋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피로한 환자들한테 피로한 환자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으로는 이제 생선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생선 드시고 그 다음에 들기름. 들기름도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 방식으로 짠 들기름이 좋아요. 올리브오일도 많지 않아요? 올리브유는 오메가3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도 이제 좋은 기름들이 많이 있겠지만 들기름에 오메가3가 많다. 만성 피로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좀 연결돼서 생각해보면 일단은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아야 돼요. 어떻게 안 받아요?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당분이 많은 음식, 설탕 많은 음식, 그리고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뱃살을 빼기 위해서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세포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덜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쉽진 않지만 노력해야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잠 잘 자는 거. 사실 잠만 잘 자도 만성 피로 잘 안 생겨요. 나이 먹으면 잠 잘 못 자요.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멜라토닌을 드셔서 이렇게 증가시켜도 되고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세로토닌이 먼저 나와야 돼요.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인데 이 세로토닌이 밤이 돼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햇빛, 두 번째는 리듬 운동. 가장 간단한 리듬 운동이 바로 뭐냐면 걷는 거예요. 그 햇빛 쬐면서 걷는 게 좋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을 낮에 햇빛 좋은 데서 걷게 하니까 밤에 잠을 잘 자더라.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밤에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멜라토닌이 잘 바뀌게 하기 위해서 불빛을 줄여야 돼요. 완전 깜깜한 게 좋아요?
깜깜하면 제일 좋죠. 옛날처럼 우리 막 전기 없을 때처럼 저녁 한 해가 질 때 같이 어둡게 조명을. 그래서 우리가 적응하게 몸이. 네. 그러면 낮에 햇빛 보면서 생겼던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잘 바뀌면서 잠도 잘 잔다. 근데 낮에 막 운동, 뭐 노동 이런 거 하면 밤에 잠이 잘 오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저는 너무 피곤하면 형광등이 켜진 것 같이 이렇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또 빠질 수 없는 얘기 하나 있네요. 네. 카페인. 잠이 뭔가 깊게 들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카페인을 끊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낮에 운동도 하고 같이. 그럼 훨씬 낫을 거예요. 왜냐면 몸은 피곤한데 뇌가 각성이 되니까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 수 있어요. 그 잠 안 올 때 와인 한 잔 어때요? 사실은 술에 의해서 잠을 자는 거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잠을 일찍 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술이 깊은 잠을 못 들게 만드는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피로세포가 노화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노화가 오면 호르몬 밸런스도 깨지겠죠.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도 떨어지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이게 연결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피로가 오죠.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해 나가면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피로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너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쏙쏙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관한 거는 또 이게 또 얘기가 또 깊어지니까 또 한 번 제가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강의하는 의사 이동환 선생님 모시고 오늘 피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매종나 유튜브 메아리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가 부탁 안 해도 아시죠? 네. 자, 오늘 이 시간 유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